네, 시민상학과 특이점으로 이번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또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88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번에는 좀 2,500소 시원하게 뚫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스닥은 71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제 700포인트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또 상승 추세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는 9.8% 불기둥을 뿜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반도체가 앞으로 또 시장을 이끌어 갈지 다양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 줄 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승 랠리 시작, 주도주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연말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줄 평을 말씀드렸을 때 한율 1,473원, 그 다음에 PBR 0.8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한율도 그렇고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율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산되기보다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PBR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외국인 매도는 안 나오고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요거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8월 달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왔어요. 근데 하락세를 그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차트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삼각 수렴하고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수는 당분간 일단 기본적으로 한 2,550까지는 갈 거고요. 많이 갔을 때는 2,650까지도 이번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마침 주도주도 같이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최소 한 달, 1월 한 달은 이런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힘들었던 우리 증시의 하락 꼬리를 끊어내고 역시나 반도체가 강해요. 우리 증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월 종목 우승자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꽃피는 봄이 옵니다라는 한 줄 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기존 상승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질의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바이오랑 반도체가 같이 올랐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게다가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별 테마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한 방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하실 때는 개별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만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기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PPT 첫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타냈는데 CS2025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장에는 또 이스페타시스가 오전 10시에 소액주주랑 미팅이 있는데 이때 이스페타시스가 실제 유상증자를 철회할지 말지 이 부분 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 무료 방송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소액주주랑 미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쵸. 그래도 만약에 어그러지더라도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유상증자를 철회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상승 퍼포먼스가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반도체 상승장에서는 이스페타시스도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시고 일정을 잘 모르시면 제 무료 공개 방송도 항상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꽃피는 봄이 옵니다. 실제 날씨로는 내일부터 그리고 지금 저녁부터 엄청 추워지긴 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한파는 우리 증시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시작됐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오늘 장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은 이제 한국 증시가 불기둥으로라는 건데 제가 멋진 그 북한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북한산이 세계적으로 경치가 좋다 그러죠. 특히 일출의 경치는 단연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그럽니다. 제가 이 부분이 북한산 일출 배경으로 한국 증시가 불기둥으로라는 걸 가지고 오늘 한 줄평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오늘 반도체는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모두 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원달러 환율 가지고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대박을 말해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데요.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제가 한번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예외 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대박을 보였습니다. 그때가 2009년 초죠. 그리고 또 2016년 초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그리고 여기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음봉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12월 30일하고 오늘 또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는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는 아마 미국에서 일부 이익 실현 자금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환율 차트를 크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네. 보면서 올해 한 5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어떤 불기둥 장세가 다양한 업종에서 나올 것이다. 특히 일단은 반도체 쪽이 일단은 불기둥을 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네. 특이한 종목에서 또 제약바이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종목 아니고 특별한 종목. 특별한 종목이죠. 예, 특별한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한줄평 모두 다 들어봤고요. 세 분 모두 일단 긍정적으로 1월을 바라보고 있고 2025년 증시의 첫 출발을 아주 퀄리티 스타트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증시에서 우리 바로 특이점 통해서 이번 주 더욱더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일단 증시는 좋으나 많은 분들이 요새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고 계십니다. 요새 뭐 독감 엄청 많이 걸리시고요. 또 중국에서 HMBV 랑 관련된 이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이 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뭐 학교를 폐교하기도 휴교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이거 코로나 재현되는 거 아니야?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안에서는 진단키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일단 이쪽은 항상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테마의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과감하게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기존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보통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강한 장에서는 개별 테마들의 주가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랐다라는 점은 이 테마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감염병이 팬데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얼마만큼의 팬데믹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항상 겨울 시즌에 겨울에서 내년 다음 해 1월 달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이러한 질병이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PPT 세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예.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독감, 코로나,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치료제인 RSV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간 메타 뉴모 바이러스, 특히 이제 RSV랑 HMPV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낫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중국 쪽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여행이 과거보다 여행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질병이 감염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면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백신 관련 종목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치료 백신 관련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투자하기가 조금 쉬운 게 과거 코로나19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월별 수출 데이터가 지역별로 계속해서 찍힙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옛날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과거 코로나19 당시에는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그 지역에서 진단키트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젠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경험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감염병 이슈가 만약에 한 달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제 진단키트 수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업데이트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퍼포먼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양자 관련 종목들처럼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런 테마는 짧지만 강렬한 퍼포먼스를 그쵸.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쪽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그래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쪽. 지금은 좀 테마의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좀 노릴 만한 게 있지 않을까.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엄청 아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에 처방전을 좀 받으러 대신 좀 들어갔었는데 와, 내과에 진짜 아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좀 투자 아이디어로 돌려보면은 뭐 진단 키트도 있겠지만 이럴 때 또 감기약 관련주도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뭐 제약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약간 이제 지금 요 종목군하고 제약바이오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좀 독감 걸려서 그쵸.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한동안은 좀 시장에서 유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감이 유행이듯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쪽 관련주들이 한동안 좀 유행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근데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팬데믹이었어요. 네.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그쵸.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단키트 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도 뭐 그렇게 지금 이 흐름 환자 발생이라던가 이런 빈도수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때처럼 뭐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종목군들은 그냥 가볍게 하나의 이제 테마 하나의 흐름으로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금리하고 유동성하고 제약바이오의 지금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바이오텍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이제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진짜 이 테마가 아니라 좀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알테오잔과 같은 뭐 니가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좀 되게 알찬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면에 이쪽 이제 독감 관련해서 이쪽 진단 키트나 이런 쪽은 가볍게 그리고 이쪽이 또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원래 또 제약바이오 좋다. 제약바이오를 일단 좀 사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진단키트를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뭐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를 이럴 때 조금 더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진단키트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저는 둘 다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시장이 이제 2025년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돈이 수급이 국장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악은 2024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때는 국장은 안 된다. 모든 게 다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안 됐거든요. 그때는 수급이 우리 쪽으로 몰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2025년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를 매수하는 힘이 환율을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수급이 돈이 우리나라 몰리기 때문에 진단키트도 좋고 저는 제약바도 좋다 그러는데 그럼 먼저 그 진단키트에서는 제가 그런 이제 이번에 올라간 종목들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 접근을 하기에는 그런 시세를 뉴스를 보고 이제 어떻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시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그러면 오늘 가장 세게 올라갔던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 파동을 보니까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주간에서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시세는 여기가 1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여기가 이제 3파로 올라가는데 이 3파를 만들 때 첫 컷 흐름이 오늘 상한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은 보이고요. 요거를 좀 정밀하게 본다면 구름대를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대를 뚫었다는 것은 매물대를 벗겨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살짝 눌림목을 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시젠이나 아니면은 수덴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 랩지노믹스처럼 보시고 기술적 대응을 철저히 하시는 거.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감기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JP 모건 헬스케어 대회가 다음 주 14일부터 해가지고 16일 날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그 CES 2025 관련 양자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많이 시세가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기가 그쪽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호구 매니저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니가캠 바이오나 국내 바이오텍 관련주들이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한테 신약물을 팔면서 거기서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바이오텍 관련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상원에서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통과시킨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주가 됩니다. 따라서 큰 그런 거시적인 그것도 보시면서 국내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면 2025년에는 굉장한 좋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항상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백인현 매니저, 이호근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세 분 모두 일단은 현재 이 독감과 관련된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은 단계로 좀 노려보는 것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통일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을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목은 뭐 진단키트 이쪽을 받아도 되고요. 뭐 제약바이오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준비해온 종목은 아까 대본 넘길 때 준비해온 종목은 제가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랑 시젠 이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두 종목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대장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수젠 때까지 있겠지만 일단 시젠이랑 랩지노믹스 가지고 왔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바이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알테오젠, 그쵸?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이 네 종목 중에서 접근하시면 좋고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네. 방사성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레지노믹스 시즌은 지금 25%랑 16% 오늘 종가만 해도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세요? 일단 만약에
지금 분위기라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내일 또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일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또다시 개별 테마인 이런 감염병 관련 종목들이 오를지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 종목이 장 초반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반도체랑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이들 종목이 잠깐 주춤하면서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받으면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도 막 급등해버리면 당분간은 일단은 좀 노리긴 좀 어렵다. 네, 하락했을 맞습니다. 때 좀 오히려 차익 노려보는.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좀 하락했을 때 잘 주워보는 전략 랩지노믹스와 시젠입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은요? 종목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지금 그 진단키트 쪽이 그 2020, 그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끊기면서 이제 최근에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네.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뭐 시젠도 그렇고 nep지노믹스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뚜렷하게 지금 족적을 남기면서 이 주가가 새롭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 바디텍메드. 그 바디텍메드를 이제 잠깐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실적 전망치인데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2022년이 이제 가장 실적이 바닥이고 작년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CGN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준비가 되고 있는데 CGN은 어떠냐면 여전히 지금 여전히 적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나중에는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어떤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모두 다 테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하기는 좀 바디텍 매드 같이 이렇게 좀 훌륭한 종목도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디텍 매드는 이번 그 진단 키트 어떤 흐름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올해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디텍 매드까지 다양하게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진단키트에 주목을 하시나요? 아니면 종합 제약바이오를 좀 주목하시나요?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큰 종목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원의 의사님들 그다음에 약사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셀트리온을 이제 그쪽에 업을 종사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잘 알다 보니까 환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은 30만 원대 많이 물려 있죠. 그리고 25만 원대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한 3년 정도를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이제 뭔가 변화를 저는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분이 미국에서 4성급 호텔에 우리나라 보면은 여관 수준이죠. 미국의 4성급 호텔인 그 4성급 호텔에 주무시면서 진펜트라 판매를 작년에 판매를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그런 성과가 올해 드러나가지고 진펜트라가 올해 한 1조 정도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7년 가면은 이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7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조 단위로 될 것으로 저는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동안에 우리 약사분들 그다음에 의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3년 정도를 안 갔잖아요. 이제는 셀트리온을 조금 모아 네. 가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박병주 매니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네. 기업의 오너들을 얘기할 때 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이런 거 네. 얘기하는데 항상 셀트리온 얘기를 할 때는 왜 서정진 회장님 하나요? 그분 자체가 근데 많은 워낙 분들이 그랬어요. 박병주 근데 이제 매니저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권위에서 느껴지는 왠지 회장의 물씬 그런
그런 냄새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 이분이 미국에서 4성급 호텔 우리나라의 저 뭡니까 호텔이나 모텔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했다는 거. 예. 따라서 그러므로 저는 예. 회장의 명칭을 예.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표현의 자유, 박병준 매니저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실 방송으로 했을 때는 원래 압존법을 써서 시청자분들께서 님을 좀 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모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메인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반도체가 진짜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 이맘때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9% 거의 뭐 50%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수치로 따지면 SK하이닉스보다는 아니지만 오늘 종합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하이닉스고요. 거기도 밑에가 바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국내 주식을 사고 있다. 국내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CES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에서 젠슨왕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불기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순왕 그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이번에는 로봇을 같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동하면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은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을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엔비디아의 CPU 칩이 필요하겠죠. 네. GPU 칩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 또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 또 HBM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그 후공정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엮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업을 하면 학습해서 될까요? 추론을 할까요? 추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HBM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가 이제는 필요하죠.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HBM3 16단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CES25에서 발표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HBM4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에서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려면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을 하면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HBM도 거기에 걸맞게 HBM4는 추론할 수 있는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한테 HBM3인가 4를 대량 구매하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지금 물건을 줄 것도 솔드아웃 됐는데 오히려 웨이퍼를 증강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을 또 캐파를 늘렸죠.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12월 말 때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다루면서 HBM 관련된 후공정 장비들 테크윙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려가지고 그 뒤로 30% 올라갔거든요. DI도 한 3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한 70%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HBM 관련된 장비 밸류 체인을 좀 한번 제가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밸류 체인을 보자. 밸류 체인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이과생은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TSMC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HBM은 엔비디아 GPU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HBM을 두 개를 패키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TSMC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서 주요 장비를 보게 된다면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PSK 홀딩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HBM 장비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압도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매수 금액도 삼성전보다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장중에 9%까지 불기둥을 품으면서 나머지 PSK 홀딩스 그리고 DI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런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지난주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거의 50%에서 70%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다시 한번 매매에 가서는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호근 매니저님, 오늘 SK하이닉스가 종가 아까 보셨을 거예요. 19만 9,8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0만 원 아쉽게 못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 선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하이닉스요? 네. 이게 숫자적인 의미는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갖다 우리가 라운드 넘버라 그러네? 뭐 하여튼 그 어느 가격에 들어오면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도주로 갈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브로드컴 차트예요. 예, 이날이 12월 16일 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큰 기회가 올 것 같다. 그게 12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때 12월 16일 날 방송을 한번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도체 엄청 올랐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우리가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반도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건가? 일단 최근에 이제 시세를 주도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세를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하면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자고 있는 걸 깨운 거는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시세를 결국 주도하는 쪽은 주문형 반도체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다고 HBM이 여기서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이제 브로드컴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로 가는 거지. 이게 HBM이 엔비디아가 못 가니까 하이닉스가 못 간다 이런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주문형 여전히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여전히 박앤세 싸다. 이게 지금 제가 12월 16일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ISC, 그쵸. 그다음에 PSK 홀딩스, 테크인 이 종목들이 다 지금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단기간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가 시장에 지금 주도주고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결국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지수도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올라가는 걸 무작정 쫓아가는 건 뭐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아무 반도체 종목으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밤에 공개 방송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져요. 짧게 종목만 들어볼게요. 네. 한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ISC, 테크인, PSK 홀딩스 세 종목으로 간추려집니까? 더 있습니까? 예, 그 종목도 갈 거고 이제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아까 이스페타도 지금 이제 그 부분만 좀 잘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좀 잘 나갔던 HBM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올 거고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결국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네. 여기서 한다면 이제 IP 그다음에 디자인하우스 네. 이 부분을 보시고요. 여기서 IP하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디자인하우스가 좀 더 위에 있고 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TSMC 때문에 에이징랜드를 생각하는데 저는 가온칩스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온칩스는 작년에 에이직 관련해서 수주했던 경험이 많이 있고 뭐 최근에 한번 수주 취소 때문에 한번 빠지긴 했지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단기 흐름에서는 이제 PSK 홀딩스나 예. 지금 ISC 뭐 이런 그 HBM 반도체 과거에 구 HBM 반도체들이 주도하지만 네. 결국 큰 그림에서는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네. ISC 테크윈 PSK 홀딩스에 이어서 네.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K 반도체 ETF가 네. 되지 않을까. 너무 종목이 많아서 잠시 후에 이제 이호근 공개 방송 때.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원 오브 원 종목 하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지금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19만 9,8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20만 원이 돌파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일단 뭐 지금보다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22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어차피 지금 처음 매수부터 풀스윙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놓고 항상 방송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최근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브로드컴 때문에 ASIC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ASIC 반도체도 지금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SK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하고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TSMC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장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용 웨이퍼를 지난 2023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캐파가 3만 장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월 캐파가 10만 장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4분기 중반까지만 해도 2025년 기준으로 월 캐파가 14만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 17만 장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설. 네, 기존 전망보다 3만 장 캐파가 더 늘어났는데 그 3만 장이 아마 브로드컴이나 혹은 또 마벨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렇죠. 약간 공급할 수 있는 HBM 전용 웨이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전체 D램 매출에서 네.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40%에서 42%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에 2025년 또 HBM이 대세라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뭐 아까 뭐 테크윈이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HBM 밸류체인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더 눈여겨보자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이고 그의 근거는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도 그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또한 SK 하이닉스가 더 잘 만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우위를 좀 이어나갈 것이다. SK 밸류체인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박병주 매니저님이나 이호근 매니저님 네. SK 밸류체인을 보자에 나는 의견이 좀 다른데 삼성전자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주 매니저님이 요 근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입장이 바뀌셨나 보네요, 박병주 매니저님. 근데 이제 입장은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격에서 한 10% 이상 상승을 했죠.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주가 탄력이 결국은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주도적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시세한테 항상 저는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연봉상 만들어지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거기 밑에 파란색 선을 봐보시죠. 이게 20년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20년 볼린저 밴드의 의미는 뭐냐면
20년 동안의 가격의 매물대를 뚫었다 그 말인데 지금 20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를 깨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음봉으로 깨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래서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제가 준비한 그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작년 연말까지는 삼성전자를 좀 강조하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실적의 숫자로 얼마만큼 찍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대형주들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32조 8천억입니다. 삼성전자 비슷합니다. 이제 모 증권 애널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조 단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3조예요. SK 하이닉스가 145조거든요. 영업이익이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45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40조를 못 넘는다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가끔씩 눈에 띄어요. 잘해봐야 45조다. 그러면 올해부터 벌써 돌아서 그 다음에 그 밑에 ROE가 있거든요. ROE. 삼성전자 ROE가 지금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된다는 거는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31%, 내년에 32%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난 보여준다. 그리고 그래프도 보여준다. 따라서 네. 저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우리가 좀 종목들을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가보면 어떨까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에이직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들도 조금 요새 브로드컴 때문에 움직일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오늘 HBM에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덜 움직였을 때 가져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종목이요? 에이직이죠. 베이직이요? 에이직. 예. 에이직 그쪽이 결국은 이제 올해는 이쪽에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누가 더 성장률이 높냐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하고 네. 그랬을 때 이제 브로드컴이 올해는 좀 더 실적의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는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제 이 주문형 반도체 진출을 결국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대세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하고 IP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 오픈 엣지라던가 칩스 앤 미디어라던가 이쪽에 아직은 지금 이제 탄력을 안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쪽도 결국은 이 흐름에 따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큰 그림을 잡고 이렇게 종목을 접근하시면 뭐 너무 이제 한 종목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이제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지 소부장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을 좀 사 나가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한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지금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아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사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과거 HBM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올랐던 기업들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HBM 처음에 부각되었을 때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올랐고요. 그 이후에 소부장 관련 종목 쪽에서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ISC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소켓 업체로 많이 올랐었고 같은 밸류 체인으로 리노 공급도 테스트 소켓으로 많이 올랐고 그 외에 이제 네페스나 네페스 같은 이제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사 장비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보시면 지금 HBM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종목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테크인과 PSK 홀딩스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검사 장비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HBM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큐브 프로브라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HBM을 만드는 3사,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쪽에 지금 컬 테스트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나오게 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테크윙이 일단 좋아 보이고,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로랑 디스컴 장비 전문 업체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D램을 적층해서 쌓을 때 D램 밑에 이제 TSB 간통 전극과 함께 마이크로 솔더볼이 부착되게 되는데 마이크로 솔더볼에 열을 가해서 위로 적층되는 칩을 본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플로 장비 쪽에서 PSK 홀딩스가 우리 국내에서는 STI랑 함께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윈과 PSK 홀딩스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아까 이호근 매니저님이 툭툭 던지면서 한 12월 16일부터 강조했던 종목들이 다 여기 있네요. 자, 이호근 매니저님은 또 이 두 종목을 얘기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큰 그림에서는 가온칩스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저기 유리기판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리기판. SKC. 바꿔야겠군요. 네. 네. 그 가온칩스는 이제 지금 이제 당장 움직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온칩스는 이제 큰 그림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장기전 관점. 예. 그다음에 SKC 왜냐하면 가온칩스를 왜 보냐면 에이직 반도체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 결국은 그 가온칩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간에서.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이쪽을 올해는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SKC가 SKC 앱솔리스를 그 공장 그 애널리스트를 초대해서 한번 견학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이미 이제 다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일부 지분 투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일단은 이제 브로드컴은 유리기판 하겠다고 먼저 이제 선언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블랙엘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은 지금 그 엔비디아 GPU도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약간의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빨리 그렇지. 뭐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막 이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 어쨌든 이쪽 종목군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거기서 이제 가장 대장주는 네. SKC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C나 가온칩스나 어떻게 보면 둘 다 좀 장기적 관점의 종목들의 냄새가 좀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와 SKC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이었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그 SK 하이닉스를 이제 그 말씀드리겠는데,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 자세한 기본적 분석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그 대형주에서 차트가 기가 막히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올 봄에 그 LS 일렉트릭이나 그 다음에 그 가온전선이나 그 다음에 재료용 전기 이런 종목들이 그 올 봄에 이 차트가 나타났어요. 지금 요 그림이죠. 제가 확대를 하면 제가 그 색깔을 칠한 부분인데 거기서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이게 주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줬잖아요. 조정 줄 때 제가 조심 항상 하자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 빨강색이 60주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20주선인데 지금 붙었죠. 이렇게 요걸 N자라 부른 게 N자라고. N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올 봄에 재룡전기나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그 다음에 LS 이런 종목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한 5배 정도 갔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정확하게 그런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5배?
예, 그 이제 올 봄에 그 전성기 전부터 많이 갔죠. 예. 근데 SK 하이닉스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3월 달 정도 신고가 24만 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면 일봉에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 그런 경우는 사도 된다. 저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눌림목 안 주면요? 내일 눌림목을 안 주면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눌림목을 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주라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세기 물어보고 눌림목을 주라고 하고 그럼 혹시나 이제 지금보다는 좀 밑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타이밍도 놓치면은 차라리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계속 이 종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를 완전히 분위기를 터냈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 내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19만 9,900원 정도 사도 됩니다. 지금 차트상 패턴을 본다면 21만 원까지 가가지고 쉬더라도 실 패턴이거든요. 일목균형표 제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일목균형표 주봉인데 자 주봉으로 제가 한번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그 구름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구름대가 있는데 구름대를 지금 패턴상 구름대를 돌파해놓고 쉬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21만 원까지는 바로 직행한 다음에 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눌림목 나왔을 때 노려보자. SK 하이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기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기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기점 열어주시죠. 오늘 다 기대가 많이 되는 섹터들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스타쉽 7차 시험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10일에 이제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올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펠컨 로켓을 180회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4회를 발사했었는데 또 엄청나게 늘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이 이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봤다면 생각보다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우주항공 조금이라도 담아가는 게 좋은 전략 아닐까요? 지금 일단은 이제 주도주 쪽을 먼저 이제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고요. 우주도 지금 뭐 상당히 좀 텐베거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오늘 우리 종목들 군에서 이게 반응이 조금 뜨끔미지근하게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하나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주도를 좀 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렇게 확 분위기가 올라탈 텐데 일단은 지금 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랑 이제 직접 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뭐 캔코와 스페이스X,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컨택 이런 종목들, 컨택, 그다음에 HVM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올랐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이제 반응이 조금 약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스페이스X가 일단은 주 핵심이 될 거지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하나에어로가 여기에 지금 상당히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좀 정성을 들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셀트랙 I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그동안 수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우주 관련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스페이스 X 쪽에 조금 더 타겟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스타쉽을 통해서 그 발사 비용을 상당히 좀 줄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 횟수를 굉장히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일단은 이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위성이에요. 위성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위성. 네, 그다음에 이제 하성이나 목성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쪽을 풀어나갈 때는 위성 관련주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왜 위성에 이렇게 힘을 쏟느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결국 자율주행을 지금 굉장히 지금 트럼프 시대 때 이걸 완성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자동 자율주행 같은 경우 통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성으로서 이게 해야 이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 위성 발사에 대한 신경은 굉장히 많이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좀 더 확대된다면 지금 통신 장비주들 있죠. KMW나 솔리드, 뭐 HFR 뭐 이런 쪽으로도 확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우주 관련주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지금 먼저 접근해야 될 그 스페이스X 밸류 체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힘을 쏟고 있는 하나 그룹의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신다면 네. 이쪽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니까 저도 이호금 네. 매니저님 좀 차라리 정말 통신 장비가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위성과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최근에 양자 때문에 통신 장비도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우주항공 갈 때는 지금 통신 장비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까요? 지금이요? 예.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게 지금 위성 쪽에 이제 모든 관심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빨리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위성이 결국은 이제 통신 장비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큰 그림에서는 계속 이쪽도 우리가 팔로우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진짜 우주항공 네. 올해 주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호금 매니저도 굳이 그렇게 빨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여기를 직접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앞서 얘기했던 뭐 반도체를 사는 게 더 좋은 전략입니까? 저는 이제 향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네. 반도체랑 바이오가 포트에서 중심을 잡는 상황에서 뭐 우주항공이나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과 드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났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트럼프 취임도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면 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사업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자율주행 우주항공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SOS랩 같은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이호금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접근할 때는 TSMC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접근하듯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는 스페이스X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PPT 네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네. 스페이스X가 연도별 로켓 발사 횟수인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민간 기업이 발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대한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로켓 발사 횟수가 매 해마다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스페이스X 밸류체인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HVM부터 YJ 링크까지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 아주 IB 투자부터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구분해놨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스페이스X 밸류 체인 위주로 접근하시고 개인적으로는 HVM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화면 여러분 잘 아까 지나갔던 화면이죠. 백인현 매니저가 정리한 화면 뭐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여러분 캡처하시고요. 현재 우주항공에서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보실 때 투자 아이디어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시간이 꽤 흘러간 관계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박병준 매니저님도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어디를 가장 좀 눈여겨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목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화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화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나름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 S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영국의 우주 인터넷 기업인 원앱에 대해서도 지금 4천억을 투자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5월 29일 날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는데 네.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탓도 있어서 힘이 약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보되 배팅은 아직은 아니다.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힘이 현재 1월 달에 주도주는 우주항공주는 좀 그로서는 힘이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책적인 데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없거든요. 좀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주항공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항공청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안정이 되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한화 시스템에 제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강력한 매집이 한번 들어왔죠. 저는 이거를 꼬지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매물을 뚫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꼬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형태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N자 패턴으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찰만 하시고 현재 주도주인 그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예. 이런 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인기 섹터, 그 이후가 좀 한화 시스템 같은 우주항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호근 매니저님. 저요? 저는 아까 그 백이조 매니저님 HVM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겹쳐도 그냥 HVM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VM이 이제 특수 금속 쪽이고 지금 캐파를 지금 현재 작년 매출 기준으로 지금 7배를 더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캐파 그만큼 지금 성장성이 앞으로 엄청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기업 자체도. 그리고 그 정도 캐파가 늘어나면 뭐 매출도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HVM 말씀드리겠습니다. HVM 이야기 나왔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도 HVM이랑 세트랙아이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밸류체인 위주로 제가 접근을 했고요. 특히 HVM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특수금속을 우주항공에 사용되는 특수금속을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VM, 세트랙 I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 끝내기 전에 또 이제 매니저님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저는 10시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서 이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아까 또 이제 반도체의 중요한 종목들 무료 방송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기 전에 아까 채팅창에 천사의 유용님께서 삼행시 올려주셨어요. 오늘 백인현 매니저님 우승하셔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자, 종목 1등 백인현 매니저님께 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발백중,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엽전을 골드바로 만들어주세요.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가면 엽전이 골드바가 됩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너무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는 제가 미국 증시를 보고 그날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위주로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아침에 잘 확인해 보시고 장 대응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바 못지않게 또 다른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박병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안내는요? 저는 오늘 10시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테크인,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이 거의 20% 이상 상승했는데 약간의 지금은 좀 단기 과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바이오.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진다. 거기 관련해서 HLB 관련주,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뭔 일을 잘 체크하고 좋은 종목 선택하시려면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